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각박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200년 전 정약용 선생님은 이미 이런 세상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신 건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효도, 우애, 이웃을 아끼는 마음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 말이죠.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백성을 생각하며 토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진짜 국방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셨던 선생님.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산 선생은 종종 시대와 인재의 불일치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반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세태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과거 시험이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 인재를 선발하곤 했는데 다산은 이러한 방식이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이들이 단지 가문이나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늦게라도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회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학문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설령 당장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진정한 노력과 꾸준한 성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깊은 학식과 끊임없는 탐구는 결국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시대를 넘어선 통찰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혹시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좌절하기보다는 다산 선생처럼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치는 시간 앞에서 스스로 증명될 것이며 인재는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다산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깊이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18년간의 길고 고독한 유배 생활은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 속에는 절절한 사랑과 함께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훈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자식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염원이 담긴 인생 지침서와 같았습니다. 특히 선생은
자식들에게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 공부가 단순히 과거 시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독서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고전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스스로 살아나갈 지혜를 터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식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읽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은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책을 읽고 베껴두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학문과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지식을 단순히 외우는 행위를 넘어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도구로 보았던 선생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독서가 곧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혹시 눈앞의 성과만을 쫓느라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 암기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산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참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자녀 교육 철학은 오늘날 부모와 교육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사상에는 실학 정신과 사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부패를 직시하고 유교의 가르침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성리학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논쟁에만 몰두하여 백성들의 실제 삶과는 유리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그는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 즉 실학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실학은 농업, 상업, 과학기술, 법률,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부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양의 학문과 문물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조선 사회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조선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서학 천주학을 통해 서양의 지식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학문 체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당시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사상을 단순히 외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탐과 놀이의 수탈과 부패를 강력히 비판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천자 황제마저도 인민의 대표자들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급진적인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으며 그의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절대 왕권 시대에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고 백성의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오늘날의 민주주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사상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혹시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산 선생의 민본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책과 제도는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산의 실학 정신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양용 선생은 학문 연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당대 주류 학문이었던 주희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기존의 권위 있는 학설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치밀한 연구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문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논어에 대한 주석서인 논어고금주를 펴내면서는 심지어 일본 유학자들의 해석까지 참고할 정도로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외부 학문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다산은 국경을 넘어 모든 유용한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학문이란 편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주역과 같은 심오한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폭넓은 독서와 연구를 통해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과 실증적인 분석이 어우러진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학문적 자세는 닫힌 사고방식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지식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새로운 사상과 정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산 선생의 학문적 태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것을 독려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산처럼 경계를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지식을 탐구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주체적인 학문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학문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지식인의 역할과 학문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삶은 천주교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젊은 시절 정양용 선생은 이벽이라는 인물을 통해 천주학서학과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들어온 천주학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 철학, 사회사상 등을 담고 있었기에 개혁적인 지식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산 역시 천주학을 통해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지식체계를 접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기존의 동양적 세계관을 더욱 확장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후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천주교를 접하며 얻게 된 새로운 사상과 세계관은 그의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천주학을 통해 인류 보편적인 사랑과 평등 사상,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은 그가 당시 조선 사회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낯선 것에 대한 배척보다는 포용과 이해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문화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이단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유용한 지혜와 가치를 탐색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바로 다산에게서 엿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질적인 문화나 사상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요? 다산 선생의 개방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식의 융합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넘어 새로운 문명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지평을 넓혔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은 고전 중용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중용은 유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동양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고전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단순한 주석을 넘어 자신의 철학을 담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라는 구절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인간의 본성이 하늘이 부여한 선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의 길, 즉 도이며 이 도를 꾸준히 실천하고 연마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적 성찰과 수양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의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산에게 있어서 도덕적 수양은 단순히 개인의 완성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전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대적 고민과 접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혼란과 부패 속에서 인간 본연의 선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의 깊은 염원이 이 해석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기 자신을 닫고 수양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있나요? 다산 선생의 중용 해석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본래 지닌 선한 본성을 깨닫고 이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며 갈고 닦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개인의 완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시대를 고민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아가 인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실천적 사상가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마주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